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실적 모멘텀을 이어받으며 1% 이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반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출발부터 강한 상승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연기금과 투신을 포함한 기관 주체들에 이어서 외국인까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세 이어지면서 전강 후 약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로 1%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이어서 오후장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유럽발 훈풍에 한 달여 만에 1960선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있었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대연정을 구성하자 유로존 정국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 증시에서는 전차 군단이 양호한 흐름이 이어갔고요. 또한 이 경기 민감주인 조선과 해운 역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3포인트 정도의 강세입니다. 1964선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8거래일째 1969억 원의 순매수세입니다. 이어서 오전장에서 매도세 보였던 외국인이 이 매수로 포지션 틀면서 현재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전일 강세 흐름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오전장에서 570선을 터치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570선 터치 이후 이 차익 실현 매물과 고점에 대한 인식 부담으로 현재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5포인트가량 밀립니다.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562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오늘 매수 우위입니다. 761억 원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현재 지수 하락을 강하게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초가와 비슷한 모습의 하락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5원 30전의 내림세입니다. 1101원 90전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오전장에서 엿새 만에 150선 회복했는데요. 현재 152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역시 나란히 상승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세인데요.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국과 터키 간의 FTA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입니다. 29,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2%대의 내림세, 현재 3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유럽발 악재의 약세 흐름입니다. 현재는 낙폭이 조금 완화된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약품이 램시마의 오리지널인 존슨앤드존슨의 이 레미케이드의 특허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된다는 소식에 하락 흐름입니다. 이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야만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셀트리온에는 부담되는 악재인데요. 현재 셀트리온 3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2%대의 내림세입니다. 23,05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오쇼핑과 SK 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입니다. 특히 GS 홈쇼핑 현재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2만 7,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E&M과 SFA, 시젠까지 모두 2%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노동절을 맞아 중국의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 AI 확산에 대한 우려감에 백신주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현재 제일바이오가 12%대 급등세입니다. 4,240원에 거래 중이고요. 체시스와 파루가 11%대 급등 흐름, 이글벳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5,2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삼성그룹과 빌게이츠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원자력 관련주 주가가 강세입니다. 현재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상한가입니다. 이어서 에너토크가 10%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전기술이 2%대 강세입니다. 현재 89,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LG유플러스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2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8%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세아제강이 포스코의 이 블록딜 소식에 급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대의 하락세입니다. 낙폭이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주당 2,0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재 19,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홈캐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가 경영진 내 이 횡령설에 오늘 하한가입니다. 현재 4,4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JC 살펴보겠습니다. JC 최대 주주인 넥슨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급락세입니다. 오전장에서는 하한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7%대의 내림세 보이며 16,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KC 살펴봅니다. KC가 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현재 25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새내기 주인 삼목강업 살펴봅니다. 오전장에서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현재 주당 515원씩 올라서며 3,9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흐름 분석해봅니다. 시장 중계석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3% 이상 오르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휴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950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1960포인트마저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 지금 121선이 위치를 해 있는 1960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순환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러한 민감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또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반등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의 흐름을 좀 주고 있고 2%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외인들이 좀 매수로 좀 전환이 된 부분,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2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의 2천억이 좀 넘는 매수세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480억 정도.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한 1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코스닥 쪽 시장을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 현상이죠. 지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많이 또 오른쪽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느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나오는 상태고요. 코스피가 또 많이 싸진 상태에서 이러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이러한 흐름이죠.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지만 중소형주가 강하고 코스닥 쪽이 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강한 거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강하다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때는 매매를 할 때는 매수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업종별로 수급을 좀 보면 경기전자에 대한 수급이 가장 강합니다. 역시 외인과 기관이 양측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가볍게 강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4%대 강한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주 쪽,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도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고 모든 전반적인 업종 모두 다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서비스업 쪽의 매수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그리고 기관 같은 메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뭐 운수 장비 쪽, 조선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 이런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화학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민감주들의 반등과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약간 숨고르기 이후에 어제나 그제도 계속 그랬지만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쓰게 썼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생각보다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와의 그러한 또 격차도 좀 갭도 좀 있는 상태고 해외 시장과의 차이,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뭐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또 강하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업종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전기전자 쪽 여전히 뭐 계속 견조한 흐름인데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의 그 전기전자 쪽의 종목들이 좀 음봉을 좀 길게 맞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밸류가 좀 높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음봉을 좀 길게 맞는 그러한 또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도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그러한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가 화학 쪽, 오늘 화학이나 철강 쪽 이런 쪽이 반등이 좀 강한 흐름이죠. 화학 철강 쪽.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반등이 나타나고 운수 창고 쪽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이나 이러한 현대 글로비스 이러한 쪽들의 강한 반등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쪽이 지수사라든가 뭐 NHN 이러한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서비스업 쪽의 흐름과 통신 쪽 같은 경우 LG U+가 오늘 10,000원을 좀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으로는 지금 전기전자에서 삼성 SDI가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이 오늘 좀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21선도 좀 돌파되는 실적적인 부분 사실상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닌데요. 그런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GS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 이제 반등의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2%대 반등. NHN이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으로 좀 넘어가면 역시 지금 현재 계속 최근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중소형주가 강하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쪽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매매를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과 신규 매수의 투자 관점 이러한 부분들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 지금 민감주들의 강한 반등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런 낙폭을 노리고 트레이딩하는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이러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나오지만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들 관점에서는 그러한 좀 안정이 다시 되찾아가는 이러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릴 때 좀 매매 적용을 할 때는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 쪽이 좋지만 고가에 있는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접근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러한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낙폭을 노리고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반등이 나온다. 당연히 이러한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비중 관리는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등이 나올 때 오늘 건설주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지금 화학, 조선 반등이 나오지만 이거 역시 계속 좀 반등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루 지금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코스닥이 또 고가권에서 밀린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코스닥을 꺾이고 코스피만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루 만에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400억대 들어오지만 이 부분은 외인들의 매수의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조금 우리가 기준을 좀 삼아보자면 현재 외인들의 선물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오늘 긍정적이네요. 선물이 지금 외인들이 6,500계약 정도 이 부분은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네요. 6,500계약 정도 상당히 강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그러면 1900선에 대한 바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확신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매수가 3,000억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때는 민감주들의 어떤 앞으로의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좀 해드리고 싶고 여전히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고가권에서 음봉을 좀 길게 맞는 그러한 지금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되면서 하지만 그러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흐름, 순차적인 반등의 흐름과
바닥을 찍은 부분, 코스피에 대한 바닥에 대한 부분 여전히 좀 확신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눌림이 나타난다. 여전히 종목별로의 그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너무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 말고요. 밸류상으로 너무 고평가된 종목 말고 실적이 좋지만 아직까지 밸류상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도 여전히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가님, 실적 공개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LG U+가 호실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죠. 뭐 KT나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주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예, LG U+ 같은 예. 경우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000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한 4년 만에 돌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금 통신 쪽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 중에서 단연 이제 LTE 쪽에 관련해서 이러한 그 가입자가 증가가 되고 아르프가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향후에 이제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이익 개선이 계속 나타나면서 선순환 구조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LG U+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신 쪽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으나 그 부분은 이제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무제한 요금제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음성에 대해서 무제한이지만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폭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매출액이 좀 줄어든다든가 이런 우려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LG U+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8.8% 정도. 그 부분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현 구간에서 LG U+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시장 얘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매매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부분은 매수의 타이밍은 다시 잡으셔야 되겠죠. 신규 매수 보유자들은 당연히 지금 보유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밑에서 잘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 가지고 간 상태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주가 조정을 좀 받을 때 약간 좀 10,000원 근접한 이러한 조정을 좀 보여줄 때 신규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통신 쪽에 대한 앞으로의 좀 이익 개선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전수받는 시간이죠. 오늘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도 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문의들을 좀 많이들 주셨는데요. 역시나 미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뭐 IT 업종의 동반적인 상승이 좀 이끌었고, 뭐 기본적인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전일에 또 미국 시장이 좋았고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또 대형주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코스피 동반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는데 역시나 지수를 좀 가장 강하게 끌어올리는 또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지금 가격에서 150만 원이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향후 이 가격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는 이 뱅가드와 관련된 소문들 또 이전에는 뱅가드 물량들이 대형주들에게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불안한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면 오늘 도는 얘기들은 향후에는 이 수급 개선에 대형주들의 수급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면서 또 이 대형주 위주로 또 굉장히 좀 강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은 일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뭐 갤럭시 S4와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탑 회사로도 발돋움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160만 원에 대한 돌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인데 역시나 여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이 160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60만 원이 찍힌다면 이 역사적인 또 신고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목표가에 대한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이 설정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치는 정고점이었던 158만 원 그리고 160만 원대 이 부분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3% 이상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 AS 받아볼 텐데요. 4월 25일 GST 말씀해 주셨죠. 5일 만에 수익률이 5% 이상 났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코스닥이 좀 눌리면서 GST 네. 역시도 조금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 기대감이나 밸류에이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더 홀딩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대비 수익률은 5% 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6,000원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추천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우진 플라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생산 업체고요. 중소형 IT 제품부터 뭐 자동차 부품 등 대형 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뭐 IT, 자동차, 의료기기, 화장품, 생활기기 등 이 국내외 50여 개국에 또 5천여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제품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전방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이 사출기에 대한 굉장히 고급화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IT, 자동차 등 이 전방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올해 이 전방 산업들의 투자 확대가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상품의 디자인, 성형이 이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인식들이 이 전방 산업들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생산하는 이 우진 프라임에는 어느 정도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자동차 범퍼, 냉장고 케이스 같은 대형 사출 성형품 시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 매출액 같은 경우 11년도 대비해서 한 4.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원가율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시켰는데 이 판관비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95억 정도 났는데요. 11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국내 시장은 이 LS 센트론이라는 회사랑 이 우진 플라임이 거의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예상치가 매출액 1,820억에 영업이익 150억, 당기순이익 까지 105억 정도 나오고요. EPS가 1,05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5,790원. 그러니까 5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PER 뭐 10배, 보수적으로 뭐 10% 할인한다, 9배, 8배만 봐도 이 5배, 6배가 좀 안 되는 PER을 가지고 있는 우진 플라임에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일단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양봉이 큰 게 하나 터져줬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종가 이용하시고요. 뭐 1차 목표가 6,500원, 그리고 손절가 5,4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우진 플라임, 오늘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일본의 3월 광공업 생산 잠정치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니케 예상치인 0.4%에는 못 미쳤습니다. 한편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0.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분기 중 시장성 국채에 대한 순상환 규모가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를 순상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3개월 전의 순상환 전망치와 비교하면 1,380억 달러가 개선된 셈입니다. 한편 미국의 3월 잠정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제조업 하락세 영향으로 전달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오름세를 타다 올해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비 1.4%, 지난 동월비로는 1.7%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의 부당 직권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인하나 부당 발주 취소 등에 대해 세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납부에 컸던 대형주들이 줄줄이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6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외국인까지 매수를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우리 시장의 그런 대표 주도주로 볼 수 있는 지금 IT와 자동차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1960선을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애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애플 주가 역시 저점권에서 10% 이상의 그런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역시 오늘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선인 121선 지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가 막히면서 자동차 섹터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우려되었지만 현대차의 실적 결과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낙폭이 컸던 산업재와 소재 업종 역시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 반면 코스닥 지수 오늘 시초가 570포인트 찍게 됐지만 현재는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오늘 부진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 최근 흐름을 보시면 역시 이제 4년간의 그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그런 상승 흐름은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현재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시점이고요. 오히려 실적이 중소형주와 개별 코스닥 종목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경계 심리에 따른 차익 매물 등이 단기 조정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실적 점검이 다시 한번 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보유하신 분들 또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 매수 타이밍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점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4월 동안 1분기 실적 우려에 따라 다소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복원하는 그런 주가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모멘텀이 다소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그런 주가 수준은 이미 지난달에 상당 부분 1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과도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달까지 계속되었던 엔저 현상이 어느 정도 100엔대 돌파가 막히면서 우리 기업들 실적 우려를 좀 더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그런 실적 시즌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점진적으로 외국인 매수 등에 대한 수급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해 가시는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조정시마다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6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더니 매수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또 오랜만에 대형주가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대형주 장세일까요? 네, 금일은 기관이 종합주가 지수를 굉장히 많이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의 대형주 쪽은 상당히 좀 하락 기조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쪽이 4년 9개월 만에 강력한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이제 개별 주식 장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대형주 쪽에 올인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의 강력한 추세 유지 자체가 상당히 눈의 가시와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기관의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 상승보다는 자금의 유동성을 풀 때 대형주 쪽에 집중해서 핵심 섹터를 띄우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많이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강력 매도하게 됐을 때 코스닥 지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클 것이고 오늘 오전장에서 코스닥 쪽이 한 마이너스 4포인트로 크게 밀리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시총 대형주의 코스닥 섹터 쪽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던 거에 상당히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종목의 또는 코스닥의 장세가 꺾이고 대형주 쪽으로 완전 맥이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존의 상승 추세했던 패턴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대. 대형주 쪽도 이제는 십시일반해서 같은 시장의 상승 흐름에 좀 동참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기관의 수급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오늘 철강이나 화학 쪽에 루저 업종이 대반등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기관은 최근에 거래소 대형주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자동차 섹터 쪽을 전일자에도 좀 많이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쪽보다는 전반적인 십시일반 장세에서 보면 철강이나 화학 업종이 대표적인 루저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5월장을 맞이하기 전에 4월 마지막 날 지수 견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이런 루저 섹터 쪽에서 기관이 수급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4월 증시를 버텨내고 조금은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약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십시일반 상승이 5월 초반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 중심의 강력한 선물 매수가 나왔습니다. 5천 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2천억 원대가 넘는 프로그램 순매수 유발에 핵심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하방에 강력하게 배팅하기보다는 그냥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다가 시장의 인덱스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약간 좀 무게 중심을 옮겨주는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그러면 끝이 난 것이냐? 오늘 코스닥 내 또는 거래소 내의 개별 종목들 보시면 종목별로는 아직까지도 화려하게 우상향의 패턴의 상승세가 꾸준한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익스트림 트레이딩이 개별 종목 쪽에서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는 사례는 많지 않겠죠. 지속적인 트레이딩의 급등주 추종 매매는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따라서 아직은 개별 종목이 살아있는 가운데 대형주 쪽도 이제는 상승에 대한 십시일반으로 기관의 수급이 유지되면서 좀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금일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길게선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도 듣고 싶은데요. 어느 업종이 유망할까요? 계속해서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얘기 드렸지만 네. IT 부품주 섹터가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5월장은 봅니다. 최근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코미코, 이미지스 우상의 패턴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들이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트로이카 쪽의 종목들 움직임이 좋은데 손해보험 업종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롯데 손해보험 좋아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에서는 뷰웍스가 아마 박스권 돌파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게선 부장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로자의 날로 내일 우리 증시는 쉬게 되는데 오늘 밤부터 보니까 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상승 좀 잘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예. 뭐 각 지역별로 딱 세 가지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중국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내일 그리고 모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쯤에 미국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무래도 FRB 그 FOMC의 어떤 그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좀 네.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어떤 그 유럽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리고 여타 경기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경기 진단을 어떻게 할지가 아무래도 금리 결정하는 데 요소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옌스 바이트만 그 독일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유럽 지역 내 상당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를 중심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 이유도 만약에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메르켈 독일 총리를 얼마만큼 설득시키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한 발짝 물러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탈리아가 이제 그 새로 총리가 선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긴축보다는 어떤 성장이라든지 부양 쪽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18개월 뒤에 성과를 되짚어보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의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ECB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통화정책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총리가 얼마만큼 또 마찬가지로 독일 메르켈 총리를 설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통화정책회의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정책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FOMC는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겁니다. 아마 기존의 네. 통화정책 유지를 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마찬가지 재료금리 유지를 할 건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달처럼 비노부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보다는 아무래도 고용지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 발표가 난 이후에 아무래도 조금은 이후에 FOMC에 대해서 FOMC에 대해서 보는 어떤 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 지표죠. HSBC, PMI 그리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치에 부합을 할지 아니면은 확장해서 위축으로 넘어갈지 이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두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탈리아의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축으로 일관했던 유럽 쪽에서 이제는 성장 그리고 부양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 부양이 통화정책이 됐든 재정정책이 됐든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그만큼 경기 민감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럽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조선이라든지 해운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등을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럽이 긴축에서 이제는 부양, 성장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얼마만큼 경기를 살릴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큰 호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터키와 FTA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자동차 섹터, 조선 섹터, 해운 섹터 그리고 철강 섹터까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진국에서 얼마만큼 철강 수요가 늘어났 따라서 철강주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해운업황 그리고 조선업황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낙폭과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통화 정책에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65포인트까지 큰 폭의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과연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는 198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10포인트 정도 한번 기술적으로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1980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9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지수가 현재 1980포인트까지 바짝 다가섰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1980포인트 전에서 조금 낙폭과대야 그리고 이제는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이 나눠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190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낙폭과대가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낙폭과대. 그래서 낙폭과대의 어떤 분기점이 제가 보기엔 1980포인트고요. 그리고 1980포인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IT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들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LG유플러스도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LG유플러스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IT 업종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돌아와야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IT 업종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얼마만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냐에 따라서 2010포인트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느냐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8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10포인트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 쪽에서 얼마만큼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느냐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는 얼마만큼 지금의 누적이 되는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선물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미결제 확장의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30분 부분을 다시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 23일이죠. 23일 날 제가 선물 미결제 확장 축소 부분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55포인트까지 반등이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950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반등이 올라올 때 선물의 미결제 확장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미결제 확장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미결제 확장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매수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시장이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에 누적되는 매도 포지션 청산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미결제 확장이 감소하면서 만약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시장에 누적이 됐던 매도 포지션 청산,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현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선물 시장 쪽에 미결제 확장이 증가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 증가 두 가지 이유는 위쪽으로 보는 포지션다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그만큼 가능하다는 것을 미결제 확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차트를 보실 때 꼭 미결제 확장 그리고 미결제 증감 동향은 꼭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1980포인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철강, 조선, 해운증권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관점에서 198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같이 가주느냐 못 가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전략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980포인트까지는 철강, 조선, 해운증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을 할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더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1차 저가 매수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코스피 198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낙폭 과대주에 그 이후에는 IT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 정보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정보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같아요. 지난주 삼성테크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조금
갤럭시 S4 모멘텀이 있는 인터플렉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그 리지드 FP10이라고 있습니다. 잘 있는데 이게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입체 배선이 가능한 특수보드인데 이거를 국내 FP12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과의 어떤 수주가 끊길 것이라는 루머도 나왔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주가는 하반 경색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갤럭시 S4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올해 안에 TSP 사업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패널 사업이 좀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볼 때 FP12 사업 그리고 TSP 사업이 현재 삼성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빨리 좀 가격 진행하도록 할게요. 궁금한데. 예. 일단은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이틀 연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4만 원 부분에 하반 경색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매수가는 자, 다시 한번 오늘 46,100원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44,500원에서 45,500원 사이 좀 디테일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주 삼성테크인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좀 매수를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41선 좀 중기적으로 볼 겁니다. 비중 15% 중기적으로 보면서 55,000원, 손절가는 43,500원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인터플렉스였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0%고요. 인터플렉스와 삼성테크는 15%, 코덱스 레버리지가 30%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테크인 목표가까지 그대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고 수익 현재 1%대 나고있는 상태죠. 오늘 신규 폐기된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44,500원에서 45,500원 사이,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3,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28% 오르면서 1965포인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할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